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가 208만 주에서 143만 주, 무려 65만 주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게 팩트라고 한다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지난번처럼 전사상의 오류가 아니라면 하루 만에 65만 주 가까이 줄었다. 이거 엄청난 거겠죠?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지간히 눌렀죠. 이제 반등 나올 때가 됐어. 그쵸? 서정진 회장님의 워딩을 기억하라. USUH 엔진님께서 너무나 좋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유튜브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브 간담회였죠. 서정진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사를 창업해서 성장한 이후에 단 한 주도 내 보유주식을 판 적이 없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셔라. 저도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고점 돌파. 저는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19년 동안 투자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회사, 이런 오너 경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기업인이고요. 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현재 추후 키우려고 하는 4차 산업혁명, 네 번째 혁명이라는 채널에서도 그분의 그 에너지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저는 제 인생의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섹터에 쏟겠다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중요한 건 서정진 회장님 또한 40대 중반에 대우자동차 임원 출신이 5천만 원 가지고 비전공자가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를 회사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죠. 일반 제조 대기업도 그럴진데 국내 바이오 기업은 만성적인 적자 누적으로 유상증자와 신주 인수거부 사채 발행을 밥 먹듯이 하여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주주들이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회사 오너와 경영진의 주가 고점 먹튀 논란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 중 하나입니다. 개인은 늘 호구 있죠. 별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정진 회장은 주총에서도 보셨죠? 한 명 한 명 주총을 우리는 6시간 하나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던 적은 없습니다. 워낙에 길게 해서, 너무나 길게 해서. 자, 그 정도로 주주와 소통이 많이 좋았죠. 최근에는 문제가 많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다가 보면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지분을 일정 부분 팔아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한 개인의 부채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이유와 유혹을 뿌리치고 셀트리온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우뚝 설 때까지 단 한 주의 주식도 팔지 않겠다는 서정진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시 저는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그 에너지는 전달이 많이 되죠. 그거 좀 눈물을 많이 뽑으세요. 본인도 눈물이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눈물을 많이 뽑으세요. 회장님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수준의 지분을 홀딩스가 아닌 서정진 회장님 개인 보유 셀케 지분을 받아서 해결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셀트리온 타 커뮤니티에 개인 주주님들은 회장님의 개인 채무를 갚아서 불법 공매도로 몰래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주식담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신한 창구이죠. 회사에서는 담보 주식은 대차나 공매도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별도의 홈페이지에 공지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니 눈 한번 감고 그 핑계로 일정 지분을 매도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단 하나의 이유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생길 주가의 악영향, 그것으로 인해서 서정진 회장님을 믿고 투자하는 개인 주주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의 명분이 생깁니다. 국내 야구선수가 실력을 인정받아 미국 메이저리그로 발탁되었을 때 몸값이 국내 시장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점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아 통과해야만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세계 시장의 메인 무대에서 실력만 있다면 국내 시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좋은 대우, 몸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서 무려 시총 120조의 가치를 자랑했었습니다. 쿠팡이 국내에 상장되었다면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을까요? 120조면은
국내 시총 2위로 고점 기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청을 합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상장 당시에 적자에 허덕였다는 점은 쿠팡은 메인 시장이 미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 기업이 아닌 국내 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당시 2021년 IT 기술주들의 좋은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여도 매우 후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추후에 제가 쿠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시아의 중요 거점 중 하나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커나가고 있지만 사실 아시아의 전자상거래의 주요 점선면 전략 중에 일원을 차지합니다. 합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한국의 쿠팡, 그리고 아세안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거점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 뒤에는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있죠. 어쨌든 차치하고 전세계 바이오 시장의 메이저리그인 나스닥에 홀딩스를 상장할 경우 지수사 가치에 대해 관대한 미국 시장 분위기와 바이오 시장의 이해도가 높아서 바이오시밀러와 장암면역 질환 신약 진팽드라 등 성장 전망에 대해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이는 사업회사의 합병 셀트리온인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홀딩스가 나스닥에서 좋은 가치 평가를 받게 될 경우 그 평가 기반은 사업회사인 합병 셀트리온의 지분 가치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나스닥 상장 시 홀딩스 IPO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지분만큼 일정 지분을 매각하여도 국내 셀트리온 주가에 악영향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는 물론이거니와 홀딩스의 합병 셀트리온 주가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셀트리온의 추가 지분 확보에 대한 재원이 마련되겠죠. 국내 시장에서는 더블 카운팅, 수급 분산 우려도 해소가 되어서 그로 인한 사업회사의 시장가치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해 보면 홀딩스가 나스닥 상장이 되면 홀딩스가 확보한 자금으로 합병 셀트리온의 대량의 추가 지분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주가 상승률이 되겠지요. 주식 담보 회수로 인한 혹시 모를 불법 공매도의 가능성까지 모두 차단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회사의 공지를 믿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분도 있으니까요. 며칠 전 서정린 회장님께서 JP모건 컨퍼런스인 천명하신 2030년 매출 24조, 에비타 12조 원의 폭발적인 매출과 이익의 성장, 그리고 홀딩스가 자금 확보 후에 하게 될 합병 셀트리온의 대량 추가 지분 확보, 또한 주담에서 의심되는 불법 공매도 원천 봉쇄까지 모든 것이 향후 셀트리온의 앞날이 매우 밝을 것이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 후 급락을 반복하면서 셀트리온을 오랫동안 보유한 주주님들은 매우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낮은 주가가 유지되는 것보다 주가를 급등시키고 바로 급락시키면 졌다가 뺏은 듯한 심리 상태가 되어 더욱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공매도 세력이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셀 동행 회원님들 멘탈 관리 단단히 하시어 충동적 매도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찌 보면 가장 힘든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짜증이 많이 나는 구간이죠. 바뀐 건 없습니다. 가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변동성에 대한 많은 흔들기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야 개인 주자가 빠져나가겠죠. 그 물량을 쭉 빨아먹을 겁니다. 아주 쭉 빨아먹을 거야. 쭉 빨아먹고 계속해서 끌어올리다가 마지막에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 또한 일부 차액션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평상시와 똑같이 길을 걸어가실 바랍니다. 저도 어저께는 짜증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났어. 왜냐하면 갈 때가 됐으니까. 진짜 아시잖아요. 숫자를 찍고 모든 모멘텀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갈 수밖에 없다. 돈이 왔다가 한번 또 흔들었죠. 근데 또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 서정진의 도전, 해외 자본 유치해서 세계적인 헬스케어 펀드 만들 것. 홀딩스 이름은 연내 나스닥 상장. 전문가로서 헬스케어에 투자, 국내 창업가의 후원자 되겠다. 홀딩스가 통합 셀트리온을 지배한다. 지분 21.5%로 8조 8천억 원의 가치. 나스닥 시총 10조는 무난할 듯하다. 서정진 글로벌 빅파마의 꿈. 셀트리온 지주사 나스닥 가는 이유. 서정진의 승부수. 홀딩스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예정이다. 자,
셀티오는 이제 모든 환경이 조성됐고요. 고속열차가 달리다가 급속도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뒤로 밀렸습니다. 걔네들이 밟고 뒤로 밀어버렸어. 그렇지만 결국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처럼 또 올라갈 겁니다. 이제 또 올라갈 때가 다가옵니다. 급하게 또 밀었죠? 그러면 또 올라가는 게 다가오는 거야. 그냥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이슈에서도 중요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레고캠바이오. 자, 보세요. 레고캠바이오 오리온의 전격 매각. 5,500억 규모의 빅딜이다. 오리온 지분 25.73% 확보. 현 경영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작은 바탕 공격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제가 제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레고캠바이오에 대해서 ADC 분야에 대해서 국내 최강이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었지요. 이게 바로 오리온의 전격 매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한미약품과 OCI 여기 또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바이오 사업부는 그대로 나르고 레고캠 입장에서는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으로 계속해서 신약 개발을 추진을 하고 오리온에서는 바이오, 제약바이오 산업을 추가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시너지를 나아간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나 저는 생존을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다. OCI, 한미약품, 전례 없는 그룹 통합 시너지 날까. OCI는 제약바이오를 강화하고 한미약품은 상속세를 해결한다. 시너지 가능 평가. 한미약품, 장남, 차남, 반발 변수도 있다. 이것 또한 거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1.12 하락, 코스닥은 0.51, 0.57 낙폭이 컸었는데요. 오늘 셀티오는 상승권에 있다가 0.32 약보합, 제약은 1.23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187,500원, 무척 싸죠. 그쵸? 지금은 쌉니다. 정말 또 싼 가격대로 밀어버렸어. 올렸다가 고스란히 밀었어. 1번 라인 근방에서 놀고 있습니다. 월봉 기준. 그러나 이 물량을 또 밀었으면 갈 때가 되었지요. 이제는 고속열차가 출발하다가 잠깐 쉬어서 꺾였어. 다시 달릴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자, 셀티온의 월봉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월봉 기준으로 강하게 상승해 나오고요. 푹 찍었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서 20년도에 훅 올라가다가 푹 찍혔죠? 그렇지만 아랫꼬리를 월봉 기준으로 달아주면서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훅 찍어 다시 또 훅 올라가죠. 저는 이때와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업무에 충실하고 평상시와 똑같이 길을 가는데 저는 올해 기준점으로 정고점 돌파 만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어제는 좀 짜증이 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시기를 만나야만 된다.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을 먼저 보겠습니다. 0.09 거래량은 116만 주, 오늘 0.32 약보합. 자,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0.14 거래량은 120만 주, 오늘 1.23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좀 전에 보셨던 오늘 셀티온의 일봉을 보면은요, 분봉을 좀 볼게요. 조금 분봉을 보면은요, 오늘 하루의 흐름이죠. 장 초반에 상승으로 시작을 했어. 갭상으로 나스닥 상장 이슈가 나왔었거든. 어제 끝나고 장 마감 이후에. 그러고 나서 시간의 상승이었다가 쭉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있습니다. 계속 밀어 제끼는 거지. 지치게 만드는 거야. 지쳐서 팔면 또 쪽 빨아먹습니다. 또 끌어올리고 또 흔들게 만들고, 끌어올리고 흔들게 만들고, 우상향을 그리다가 마지막에 슈팅에 나올 거예요. 이 기간이 나오는입니다. 진짜 양치기 소년에서 늑대가 나타났다가 다시 늑대가 숨었나요? 다시 늑대가 나타날 겁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자, 오늘 셀티온의 수급과 제약의 수급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셀티온.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9만 주 매수, 개인과 기관은 각각 4만 6천 주, 4만 9천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연기금은 3,600주, 찔끔 매도. 최근에 5거래일 가까이 매도가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물량이 크지 않습니다. 기간은 5만 8천 주 매도. 중요한 건 개인의 물량이 107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8만 9천 주, 58만 6천 주 순 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제약은요. 오늘 개인이 12만 주 매수, 기관은 2만 2천 주 순 매수. 외국계 창고는 14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기간은 대부분 매수가 들어왔고요. 사모펀드는 4,800주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수급은 그리고 어떤 부분도 크게 체킹할 만한 그런 중요한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다? 공매도 방송 초반에 보니까요. 공매도 누적 잔고가 다시 한번 143만 주였다는 거. 요게 팩트라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제 다시 주가가 상승해 올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 방송 마지막에 4차 산업혁명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늘 말씀드린다 했었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자, 리플 스웰의 연사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거기 매년 스웰이 열리는데 이 스웰의 연사, 자, 발표자 강단의 메인 연사에 바로 벤 버넌키 의장, 그리고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인터넷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만든 장본인이에요. 벤 버넌키 이후에 바로 자넷 옐런, 현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지금의 제롬 파월 의장이었죠. 이분 전에 옐런 그리스펀, 이 그리스펀 이전에 바로 폴 볼커, 바로 볼커 룰과 함께 인플레 파이터였던 바로 그 의장이셨죠. 왜 하필 이분의 연준 의장과 인터넷을 창시했던 사람이 여기 연사로 참여했을까요? 이거는 비단 리플뿐만 아니라 다음 문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줬던 그런 중요한 사항입니다. 바로 3차 산업혁명이 인터넷 혁명이었죠. 4차 산업혁명은 제가 100번에 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이 두 가지 심장으로 해서 뻗쳐나가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 웹 1.0이 바로 서핑입니다. 웹 2.0은 서칭이죠. 웹 3.0이 바로 블록체인 혁명,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가치가 이전하는 것. 지금은 돈을 보내면 며칠씩 걸리고요. 수수료도 비쌉니다. 그런데 가치의 인터넷 세상이 오게 되면 0과 1, 데이터에 값어치가 입혀졌기 때문에 얘가 초단위로 돈을 보내면 그 즉각 가치가 이전하게 돼. 이게 바로 2008년도에 비트코인 혁명이 나오게 되면서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드디어 데이터에 돈을 입히게 됐던 과정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인터넷의 창시자가 이 리플 스웰의 연사로서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번 인터넷을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크 앤드리슨,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자, 마크 앤드리슨 호로이츠이죠. 마크 앤드리슨은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의 신동, 제2의 빌 게이츠라 극찬을 했고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시대를 풍미한 스타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기술 혁신의 이득을 독차지하던 시절 웹 브라우저 모자이크를 개발해서 해상처럼 등장한 인물이다. 모자이크는 이후 넷스케이프로 이름을 바꾼다. 바로 넷스케이프의 바로 창시자입니다. 인터넷 혁명의 또 하나의 중심지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가 만들었던 바로 앤드리슨 호로이츠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바로 코인과 4차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회사입니다. 자, 볼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암호화폐에 더 투자하겠다는 실리콘밸리 최고 벤처 캐피탈, 인터넷 혁명의 주인공이었던 넷스케이프.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저는 100%, 99%가 아니라 이미 시대는 정해졌습니다. 이것 또한 예전 자료예요.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암호화폐 투자가 의미심장한 것은 비주류이던 인터넷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고 그 혁명을 이끌어냈던 주인공이자 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공이자 인터넷의 혁명을 이끌어냈던 주인공이자 산 증인이 바로 이 문명, 파괴적인 혁신은 비주류에서 시작된다. 퍼스널 컴퓨터, PC도 그랬다. 스티브 잡스는 히피족에 가까웠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였다. 1995년 되기 전까지 인터넷이 이렇게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기술 대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14년 마크 앤드리슨.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똑같아. 비트코인은 시티뱅크, 연방준비은행 또는 비자에서 온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주변부에서 왔다. 하지만 점차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저는 이 말을 좀 필터링합니다. 그들이 에너지가 이동하는 첫 번째 바로 베타 테스트, 첫 번째 왕이었죠. 그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이 혁명에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
인터넷의 혁명은 다음은 3차 산업이었죠. 그 전에는 다음은 바로 네 번째 혁명. 시장 규모만 1000배 이상 성장합니다. 수백 배의 계좌 잔고가 결코 허언이 아니다. 에코프로 BM 제가 녹음하셨던 거 잘 들어보세요. 그때도 제가 한 50배라고 얼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오바가 아니었죠? 이거는 최소 수백 배입니다. 심장 떨리는 이 문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